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채소, 과수, 화훼, 분류라고 하면서 사실 암기하고 재배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지금 각 작물에 녹여봤던 거예요. 네. 자, 이번 강부터는 시설 원예에 들어갈게요. 근데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듯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네. 아주 가끔 가다가, 사실 얼마나 시설과 관련된 시설 원예, 하우스, 또 그 안에 작물, 그 안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의 산도 문제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재배학 만점, 원예작물학 만점 목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꼭 나옵니다 하는 부분 위주로, 네.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세요. 끝도 없습니다. 자,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일단 우리가 원예작물학 들어왔을 때도 집약적이다, 또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키워드가 있었죠. 여기도 보시면 똑같아요.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데 다만 시설 내에서 시설 다른 거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 온실.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통제된 제어가 가능한 환경이란 얘기죠. 노지하고 다른.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왜 굳이? 자, 주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년 내내 제공하고 생산하고, 주년 생산. 소비자는 1년 내내 공급받을 수 있고. 이해되시죠? 주년 소비. 네. 그것을 위해서 시설 재배, 각종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재배가 발달하게 되었다. 여기 주년을 연중 생산됨으로써, 근데 꼭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하십니다. 예. 오케이. 시설 원예의 중요성. 여기 주년 생산 있네요. 주년 소비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 3개, 3스타, 시설의 구비 조건. 유리온실이나 하우스. 우리는 이제 비닐하우스라 하지만 사실 이제 플라스틱 하우스라고 하죠. 네. 구비 조건. 일단 잘 견뎌야 되겠죠? 우리나라 얼마나 기상 조건이 막 극과 극이잖아요.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도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특히 겨울철에 눈 적설. 그다음에 바람, 이 저항성이 커야 한다. 유사한 분류 범위의 표현이지만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내구 연한이 길어야 된다. 긴 자재와 구조여야 된다. 여러분, 자재, 구조체가 있겠죠? 구조체. 여러분 나중에 2차 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시설 평가하고 보험금 계산하시는 것도 하세요. 여기서 맨날 구조체, 피복제 나옵니다. 구조체가 있고 피복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체와 피복제가 이래야 된다고요. 이래야 된다. 채광성, 보온성, 환기성 등 우리가 재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배우셨던 재배 환경이 작물 생육에 적당해야 된다. 그걸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작업하고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자,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랑 연결 지어서 여러분, 구조체가 굵기가 막 이만해요. 끝도 없이 구조체가 들어가 있는데 굵기가 이만해요. 근데 요만해요. 어떤 게 재배 면적이? 당연히 요만한 거, 그쵸? 구조체와 관련 지어서도 나중에 내용이 나오니까. 네. 근데 시설비가 막 수십억이에요. 이점이 없겠죠? 시설비가 적게 들어 시설 재배 이점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출제 자주 됩니다. 시설의 종류. 피복 자재에 따라, 피복제에 따라 유리 온실과 플라스틱 온실을,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한다. 오케이. 요거는 아까 위에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유리 온실을 먼저 볼게요. 피복제는 당연히 유리고, 구조체는 이런 게 있구나. 지금까지 유리 온실, 이 피복제 구조체에서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어요. 시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플라스틱 온실, 시설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자체. 플라스틱 온실에서의 피복제. 즉 비닐, 어떤 비닐이냐. 그거 좀 많이 나오고요.
유리온실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다만 유리온실과 플라스틱 온실, 즉 비닐하우스의 차이점은 좀,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죠. 뭐 장점, 유리온실. 유리온실 엄청 고가죠. 네,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내구성이 좋다. 각종 뭐뭐뭐뭐가 용이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용이하다. 환경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게 용이하다. 요거. 네. 단점.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외부 충격에 약하다. 유리 말씀드린 거죠. 유리, 피복제가. 네. 그다음에 수리 비용이 높다. 요거와 이따 플라스틱 온실의 장단점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비교해 보시고요. 유리 온실의 종류를 지붕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교재에 이렇게 지붕 형태를 실어놨지만 실제 출제는 이거 간혹가다 되는데, 사실 유리 온실하고 플라스틱 온실하고 요 형태에 따라, 지붕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비슷해요, 여러분, 분류가. 그래서 꼭 유리 온실을 한정해서 아니면 플라스틱 온실을 한정해서 출제되진 않고, 어떤 걸 설명을 해요. 어떤 걸 설명을 하고, 요게 어떤 지붕형 온실이냐, 그 온실의 이름을 맞추는 거, 그 정도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대충 느낌 오시죠? 양지붕형, 양지붕. 용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 지붕의 길이, 경사각도가. 네. 뭐 사실 이거 보시고 이거 못 맞추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고, 설명을 하면 맞추셔야 되니까 이게 무슨 형인지 그림이 없이 나온다니까요. 그림이 없이. 네.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양지붕형이다 이걸 맞출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는 이건 쉽죠. 좌우 지붕의 길이, 경사각도가 같은 거.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 키워드만 좀 보자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단동과 두개동 이상의 연동형으로 설치, 대형화가 용이하다. 대형화가 용이하다. 자, 여기도 대형화가 용이하다. 여기도 대형화가 쉽고, 광폭지붕, 크게 만들 수 있다. 네. 양지붕형. 네. 이게 경사와, 그러니까 경사 각도와 길이가 같다 보니 뭘까요? 온실 내부로 광투과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가 균일하다. 네. 이런 것도. 네. 여러분이 키워드를 잡아서 내가 요거는 요 설명, 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겠다. 이 정도. 자, 외지붕형. 한쪽은 벽인 거예요. 벽. 건물의 벽. 요거 나오면 외지붕형 되겠죠. 축대. 이런 걸 이용해 설치하며, 이 동서로 길게 이런 거는 일반적이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꼭 이렇게 설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벽, 축대 쪽은 높고 반대쪽은 낮고, 가장 간단한. 설치가 쉽고 시설비가 가장 적은. 통하겠죠? 소규모 영리 생산용. 네. 동서로 배치한대요. 그럼 여기가 남쪽이란 얘기예요. 동서로 이렇게 길게 배치하면 여기가 남쪽이란 얘기예요. 겨울철 채광성이 우수하다. 네. 자, 북쪽 벽이 나오면 얘예요. 외지붕형. 여기가 벽이니까 열 손실이 적다. 보온성에 유리하다. 네. 다만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한쪽이 벽이다 보니 통풍이 불충분하다. 광선도 남쪽으로 제한돼 있다. 작물이 한 방향으로 자란다. 통풍이 불충분하다. 고온다습하다. 네. 자, 그림 없이 무슨 지붕형인지. 얘는 3쿼터형 또는 뭐 4분의 3 지붕형. 네. 지붕 길이가 다르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짧다. 그럼 얘 좀, 그죠? 네. 뭐 남쪽, 북쪽 이거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 초점 맞춰서 보지 마시고, 네. 외지붕형과 양지붕형이 중간적인 특징이다. 양쪽 지붕 길이가 다르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붕 길이가 다르다 보니 아까 위에서 양지붕형하고 다르게 광선의 투과 방향, 위치에 따른 실내 온도가 불균일하다. 네. 키워드 넘어갈게요. 자, 벤로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붕형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대다수는 벤로형에서 나와요. 벤로형. 예쁘게 생겼죠. 네. 실제로 미관이 좋다. 그 보기 예시로 나와요. 네.
일단 처마가 높고 지붕폭이 좁은 양지붕형 같아요. 네. 온실의 일종으로 유럽,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한 연동식 연결돼 있잖아요. 동이 연결돼 있잖아요. 온실이다. 자, 폭이 좁다, 양지붕형이다, 유럽, 네덜란드 나오면 네, 연동식이구나. 자, 온실의 골격률이 아까 말씀드린 거. 골격률이 낮아요. 그럼 뭐예요? 골격률이 낮아요.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또 빛을 가리는 게 적잖아요. 광투가율이 높다. 다만 그러면 골격률이 낮은데 허약한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허약한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일반 유리가 골격률이 낮으므로 이것도 굉장히 아변강 같은 거를 써야 되고 유리도 조금 더 두꺼워야 한다. 네. 즉 내구성이 좀 더 좋아야 된다. 네. 경량골재 똑같은 얘기죠. 골격률. 채광성이 좋아야 되고 공간이 넓다. 작업 관리에 용이하다. 여기는 외관이 아름답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얘가 많이 나옵니다. 자, 더치라이트형, 양지붕형인데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양지붕형 온실의 일종. 바깥으로 경사져 있어. 네. 이러면 구조 강도가 높대요. 그래서 풍압을 경감한대요. 더치라이트형이구나. 네. 둥근 지붕형. 둥근 지붕형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보시면 내부에 그늘이 덜 생기고 이런 거. 건축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리 온실에서 둥근 지붕형을 봐서 건축 비용이 높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번엔 플라스틱 온실을 지붕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아, 플라스틱 온실, 유리 온실과 장단점. 내구 연한이 짧다. 반대잖아요. 그렇죠? 유리 온실하고. 환경의 제어가 아까 다 용이하다 했죠. 여긴 어렵다. 광투가 보온성. 처음에는 괜찮아요. 유리 온실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지만 얘가 문제예요. 얘가. 점차 먼지가 달라붙고 더러워져서 투각률이 떨어진다. 이런 반면에 조립, 해체, 이동은 편리하다. 설치비가 저렴하다. 유리 온실하고 비교해서 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붕 형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조금 단촐하죠, 얘는. 네. 양지붕형, 그다음에 터널형, 아치형, 터널하고 아치형 구분되시죠? 네. 여기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는 어떤 지붕형인지 그거만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가끔 가다가 뜬금없는 문제 하나씩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확히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걸 맞추는 거, 용어 맞추는 거. 네. 솔직히 너비를 못 맞추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그다음에 간고 또는 측고를 웬만한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동고라는 용어는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출제였구나. 이거는 웬만한 전문 자료 찾아보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아요. 동고. 지면에서 지붕 중앙, 용마루까지의 높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하죠. 동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사실 요걸 많이 하죠, 요걸.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측고, 동고, 그다음에 너비, 길이,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 네. 자, 시설 자재, 구조체와 피복재예요. 구조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구조체에 따라서 광투가나 재배 면적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쵸? 그 정도 보시고 구조체에는 아직까지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피복재. 피복재 3스타네요. 중요합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포인트. 다 좋아야 돼요. 피복재는 다 좋아야 돼요. 투광성, 광투가 많이 해야 되고 보온성 좋아야 되고 내구성 좋아야 되고 얘만 낮아야 돼. 열 전도율. 열 전도가 뭐예요? 한쪽 열이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그 비율이잖아요. 이거 낮아야죠. 아니, 겨울에 밖에 추위를 보호해야 되는데 밖에 그 추위가 들어온다거나 여름에
여름엔 물론 나가면 좋겠지만, 안에 있는 고온이 나가면 좋겠지만, 반대로 밖에 있는 고온이 들어온다거나. 큰일 나죠. 다 업인데 얘만 다운이에요. 네. 투광, 보온, 열전도율, 내구성, 경제성. 근데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후성이라는 것도 나와요. 가끔. 내후성. 내후성. 실외 조건, 옥외 조건. 그러니까 뭐 추위, 더위, 뭐 바람, 뭐 눈, 옥외 조건에서 잘 견디는 강도. 우리나라 치면 그냥 우리나라 계절이 워낙 다이나믹하니까요. 그냥 여러분 쉽게 여름철에 고온, 겨울철에 저온, 눈, 바람, 비 이런 거에 잘 견디는 강도. 얘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뭐 5점 그냥 주는 거죠. 네. 자, 기초 피복제 볼게요. 유리를 출제됐던 적은 없습니다. 플라스틱 온실, 즉 비닐하우스의 피복제는 출제가 참 자주 됩니다. 근데 아까 동고가 나왔듯이 난 이번에 유리에서 내야지. 왜냐면 지난번에 플라스틱 피복제도요. 기존에는 계속 뭐 PE니 PVC니 이런 걸 묻는 게 나왔다가 갑자기 특수 필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애였나? 기억이 안 나는 특수 필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유리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들 피복제만, 여기 플라스틱 피복제만 보고 있을 때. 이 정도는 알아놓자. 판유리, 뭐 일반 유리죠. 형판유리. 형판유리. 형판. 작은 요철무늬. 요철무늬가 있대요. 요철무늬가 있대요. 빛을 적당히 확산시켜서, 네. 피복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빛이에요, 빛. 광투가. 빛. 여러분, 시설 피복제 유리든 플라스틱 비닐이든 광투과 투광성, 네. 광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또 광분포. 시설 내 광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잘 분포가 되느냐. 물론 이건 지붕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좀 초점 맞추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복층유리, 복층이래요. 복층 2장 이상 판유리. 2장 이상, 2장 이상. 보온성도 좋겠네요. 단열. 또 결로 방지 이런 거. 확산유리, 광이에요. 광 무조건 광. 광선을 확산시켜. 네. 균일한 채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열선 흡수유리, 적외선을 흡수하여. 자, 가시광선, 투광선. 우리 재배할 때 항상 가시광선 나왔잖아요. 자외선 안조자자 할 때 자외선이라 자색광도 나오고, 광가청정할 때 청색광 나오고 적색광 나오고. 가시광선은 높이고 적외선 이것도 반대로 쓰면 네 구분하시고. 유리 이 정도는 한번 보자고요. 자, 플라스틱 3스타예요. 3스타. 참 많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이 플라스틱 온실,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연질, 경질판. 근데 과거 좀 오래된 자료들 보시면 연질, 경질, 반경질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연질. 출제 유형. 연질 중에 경질 하나 섞어 놓기. 두 번째, 대부분은 연질 필름에서 P나 PVC나 그 특징을 섞어 놓고 아닌 거 하나 섞어 놓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연질이고 어떤 게 경질인지, 어떤 게 경질판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연질. 내구성이 약하대요. 네. 이 각각의 특징들은 이제 밑에 나옵니다. PE, PVC, EVA. EVA는 초산비닐이라고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요즘에는 좀, 네, PO 필름, 폴리오레핀. 네. 일단 밑에서 하나씩 볼게요. 경질.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두께. 두께를 한번 보세요. 경질판은 거의 유리와 같은. 그 사이에 있는 게 경질. 리지드예요, 리지드. 저 R자가 경질, R. 네, 불 속의 필름,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그 다음에 경질판 유리와 같은. 이건 또 뭐 좀 특이하네요. 네. 하나씩 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구나. 자, 어떤 게 어떤 필름인지.
이 외에도 특징을 찾으려면 엄청 많겠죠. 우리가 지붕형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매칭시켰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PE, 폴리에틸렌. 여러분, PE로 나온 적도 있고요. 폴리에틸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의 약 82%. 대부분 이거란 얘기예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PE. 여러분이 비닐하우스 10동 보시면 8동은 이거란 얘기예요. 투광성 좋대요. 근데 아까 내구성이 안 좋다. 연질 필름 중에 가장 안 좋아. 보온성, 내구성, 내후성 나오네요. 가장 약한 거. 자, 장점. 먼지가 잘 안 부착돼요. 아까 피복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피복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점차 더러워진다 했죠? 네,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저렴하대요. 근데 수명이 짧다. 자, 그러면 장점. PE는 좀 중요하니까 꼭 봐두셔야 됩니다.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가장 널리 이용된다, 저렴하다, 투광성 우수하다,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다,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장점이 많네요. 단점, 수명이 짧다, 내구, 내후, 보온성이 약하다. 여러분 얘들은 항상 같이 움직이겠죠? 네. 자, 그리고 PVC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먼지가 잘 달라붙는데요. 차이점. 그리고 생각보다 설치 비용이 높고요. 소각하면 대기오염 원인 물질, 독성가스가 나온다. 자, 그리고 연질 필름 중 가장 보온성이 높다. 가장 보온성이 높다. 서로 잘 달라붙기도 하고, 이거 서로 잘 달라붙는다는 먼지도 잘 달라붙는다. 시간이 지나면 광투가율이 떨어진다. 차이점.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그 다음에 PO하고 EVA. PO는 이제 하도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어 놓은 건데, PVC 대체 목적? 여러분 PVC, 염화비닐 둘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대체 목적으로 개발된 필름이다. 연질 필름치고 수명이 높습니다. 설치 비용도 높겠죠. 각종 기능을 부과해서 이런 네. 좀 특이한 거 나오면 이런 PO 필름입니다. 각종 기능 부여, 수명이 높다, 연질 필름치고. 네. 그다음에 EVA는 PVC하고 다르게 소각할 때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다. 먼지가 적게 부착된다. 네. 일단 PE, PVC 중심으로 하되 이런 것들도 경질 한번 볼까요? 경질. 강도가 가장 높다. 네, 가장 높다. 그다음에 수명이 경질은 일반적으로 연질에 비해 당연히 수명이 좀 높죠. 네. 독성가스 발생이 거의 없다. 불소 수지 또는 불소계 수지 한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네. 이런 장점 있고요. 네. 이런 단점도 있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고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다. 네. 매칭시키시고 경질 폴리 염화 필름 PVC인데 리지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질판 필름. 경질판 필름은 유리하고 비슷하구나. 네. 연질 필름 그중에서도 PVC 나머지는 여러분 방법 없어요.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이걸 하나씩 다 연구할 일도 없고 키워드 잡고 여러분만의 가장 확실한 키워드 잡고 어떤 게 나왔을 때 어떤 거 설명하는 건지 가장 기본은 뭐다? 어떤 게 연질, 경질판인지 네. 이걸 다 못하시더라도 무조건 PVC는 아셔야 됩니다. 자, 몇 회 전에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위에 플라스틱 필름 피복제 문제만 나오다가 얘가 나왔어요. 무적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좀 특수 필름을 분야를 정해봤습니다. 빛, 물방울, 저기 물방울이에요. 우리 점적 관수 했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먼지, 삼중 필름. 여러분 나중에 2차 가시면 얘네들 이름 들어요. 계속 삼중이래요. 삼중 구조. 보온성.
삼중인데 EVA가 있네요. EVA 위에 있었죠. 네. EVA를 코팅 처리했다. 광투가유를 위해서 했다. 네. 산광, 무농 어떤 건지. 네. 자, 방적 물방울을 방지한대요. 무적 물방울을 맺히지 않게 한대요. 얘는 잘 흘러내리게. 얘는 아예 맺히지 않게 계면활성제가. 근데 계면활성제는 거의 다 들어가요, 여러분. 방무, 계면활성제를 추가해서 응결된 물방울이 안개 형태로 떠다니는 걸 방지하는, 그래서 안개이기 때문에 무가 들어간 거고요. 네. 장기성 필름 이런 것도 있더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제 위에를 먼저 하시되 이런 것도 키워드 잡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액재배, 공정육묘, 식물공장, 복합환경 제어 이 부분은 어렵잖아요. 양액재배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양액재배. 양액재배 말고 나머지는요. 아, 여기 뜻하는 용어가 뭐구나. 복합환경 제어랑 식물공장은 뭐구나.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 양액재배만 좀 살펴볼게요. 양액을 재배한대요. 다른 말로 무토양 재배 또는 무지력 재배. 토양 대신 양액. 그러면 양액이 토양의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다 아세요. 양액이 토양의 역할을 한다? 뭐죠? 토양이 뭐예요? 우리 제일 좋은 거. 양토를 기준으로, 이건 100만 스물 한 번째 얘기죠. 양토를 기준으로 사양토에서 식양토, 약산성에서 중성, 그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무기 성분이 부족하지 않게, 불균형되지 않게 들어가 있고. 그거예요, 그거.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무기 성분을 적절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한다. 아예 용액 재배를 하는 것. 수경 또는 배양액을 만들어 재배하기 때문에 양액 또는 용액 재배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양액 재배가 뭔지는 아셨고, 양액 재배의 특징, 생력화. 생력이 뭐였죠? 레이버 세이빙이었잖아요. 노동력을 아끼는. 노력 절감. 토양이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조절하기도 어렵고. 양액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조성하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딱 표준 양액들을 다 판매가 되죠. 네. 자, 양액 재배의 장점, 단점. 장점 이거 뭐 못 고르실 분은 없으실 텐데 그래도 본다면 청정 재배, 장소 계절에 제한받지. 이게 토양하고 가장 큰 차이겠죠. 연작이 가능하다. 양액만 교체해주면 되잖아요.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력화 나옵니다. 네, 자동화 기계화. 단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양액의 완충능이 크다? 큰일 나요. 작다, 작다. 완충이 뭐예요? 완충. 버퍼래잖아요. 버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성질. 한 번 충격을 흡수해주는 성질. 양액의 완충능은 작대요. 즉 양액의 외부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온도든 공기든 뭐든 변화가 있을 때 양액이 그걸 잘 흡수해주지 못한대요. 토양하고 그 차이점. 다른 건 다 장점인데 토양하고 요게 다른 거죠. 네. 같은 거, 연결 증거. 병해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큰 피해를 입는다. 같은 베드에 양이 계속 돌아요. 그럼 그 베드에 있는 작물은 다 죽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완충능이 작다, 단기간에 큰 피해를 입는다, 중요합니다. 네. 물론 돈이 많이 든다, 전문 지식 기술이 필요하다. 단점이기도 하겠지만. 자, 양액 재배의 종류. 요것도 심심치 않게 문제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과거에 뭐가 나왔었냐면 고형 배지경에서 유기물 배지 구분하는 거 나왔어요. 답이 피트모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경 재배에서 고설 재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 중에 NFT, 즉 방막 수경 나왔었고요. 잊을만 하면 총 우리 손해평가사 역사가 길지 않은데 3개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양액 재배의 종류 수경이냐 고형이냐. 수경 말 그대로 가장 충실한 양액 재배죠. 자, 근데 순환형 양액이 탱크 재배조 사이를 계속 탱크 재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액이 계속 순환하는구나. 담액형 양액 속에 식물 뿌리를 완전히 담그는구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얘를 고르는 거 나왔어요. 설명해주고 고르는 거. 순환형 중에 박막수경이 있구나. 자, 배드냅으로 양액을 조금씩 흘려보내며 그 위에 뿌리가 닿도록 하여 담근대요? 담액이래요? 아니네. 뿌리가 닿도록 하여. 그러면 뿌리 아래는 양액 속에 흡수할 수 있고 뿌리 위는 산소에. 장점, 네.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용하는 방법. 설치비가 저렴하며 이런 것도 장점이겠죠. 고온기에 양액의 온도가 높아지기 쉽다. 근데 이거는 양액 재배에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죠. 환류식 보시고, 네. 담액형은 그냥 뿌리를 담근다 정도, 담근다. 근데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구나. 우리 시설 재배 오시면은 계속 피복제, 그다음에 또 지붕형, 또 특수필름, 여기 이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시설 그 용어, 동고도 그렇지만. 네. 고설재배 나왔었어요, 과거에. 고설재배, 고 1m 높이 딸기 재배할 때. 다른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분무경, 수기경, 네, 무자가 들어가네, 양액을 분사한다.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돼 있구나. 이런 거. 이거 두 개를 절충시킨 게 수기경 또는 분무수경이구나. 자, 고형 배지는 일종의 인공토양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거래요. 인공토양을 만들어 거기에 양액을 넣는 거죠. 네. 자, 얘를 무기물, 유기물, 혼합 배지로 나왔는데 그때 피트모스를 묻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모스잖아요, 모스. 이끼, 그렇죠? 유기물. 그다음에 얘네들은 무기물. 자, 보세요. 버미큘라이트. 요즘은 또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 왜 구멍 뽕뽕뽕뽕 많이 뚫린 거 있죠? 그다음에 펄라이트. 보기로 종종 나오고요. 피트모스. 유기물. 코이어도 유기물이네요. 코이어가 뭔가 봤더니 야자섬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자, 넘어가고요. 양액의 조성 방법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네요. 네. 무기원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아까 얘기 드린 거. 식물이 생장할 때 충분하도록 불균형되지 않도록. 근데 탄산수는 우리 그때도 공기 중에서 또는 물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외했었죠. 필수 16원소엔 들어가지만. 네. 양액의 조성 방법 보시고, 자, 양액은 중요한 건 우리 토양도 계속 관리를 해주지만 양액은 그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 왜요? 아까 뭐가 적대요? 완충능이 좋지 않다. 계속 순환하니까 또는 뿌리를 계속 담가두니까 양액에 병해가 있다면 식물이 다, 그쵸? 그래서 양액을 관리해줘야 된다. 자, 보기 중에 양액 재배 기간 중에 pH가 변화되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 작물 계속 숨 쉬잖아요. 무기 성분에 따라서도 우리 pH 또 뭐지 하시면 안 되죠. 산성, 그쵸? 토양 산성. 그래서 양액이 알칼리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중요한 건 pH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관리해야 된다만 보시면 돼요. 온도도 관리해야 되고 용존산소도 관리해야 되고 지속적인 산소 공급, 아까 수경 방법에서도 산소를 어떻게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구분했잖아요. 양액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시험에 양액 그냥 한 번 두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양액 완충능이 작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줘야 되는구나.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산소 공급해야 되고 토양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약산성에서 중성이잖아요. 그렇죠? 관리해야 되는구나. 산소 공급. 자, 그다음에 공정육묘, 플러그묘, 그리고 복합 환경 제어 이런 거는 용어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공정육묘 뭐 공정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 규격화라는 말, 질이 균일하고라는 말, 연중 계획적으로 생산이라는 말 계속 들어가고요. 생력화 들어가고요. 기계화 당연히 나오겠죠. 네.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공정육묘라 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개의 작은 용기에, 즉 공정육묘의 한 종류라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작은 용기, 셀에, 즉 플러그 트레이라고 하는 전용 용기를 이용해 묘를 키우는 게 플러그 육묘구나. 공정육묘와 플러그 육묘 같은 부류지만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공정육묘의 성과 저거 뭐 구분 못하시는 분 없으실 거고, 단점은 이거고요. 네. 장점 쭉 보시면 어려운 거 없죠. 네. 근데 원스타예요. 원스타. 플러그 육묘도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이건 주는 문제입니다. 점수 주기 위한 문제. 자, 식물공장. 제가 이 영상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인류가 수십 년간 식량을 한 동에서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이다. 이건 주로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죠. 대기업에서. 식물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자동화를 통한 공장식 생산. 자, 아파트 한 동 같은 건물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자연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좁은 면적에서. 오케이. 이게 식물 공장이구나. 읽어보시고. 그럼 이번에는 복합 환경 제어 한번 볼까요? 식물 공장하고 복합 환경 제어. 환경 제어.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 환경 제어. 사실 지금까지 여기서 출제됐던 적은 없어요. 네, 용어 구분만 해보자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제어 장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어하는 거. 예를 들어 강풍이 불고 있대요. 그럼 하우스가 적정 온도 이상의 고온일지라도 환기 열면 강풍이 들어오겠죠. 안 되겠죠. 환기창 열지 않고. 그럼 고온을 어떻게? 냉방 장치 가동시켜야 되겠구나. 복합 환경제어. 느낌 팍 오시죠? 복합 환경제어. 네. 식물공장, 복합 환경제어,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하우스 용어만. 네. 말 그대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원격으로. 얘는 자기가 알아서. 얘는 원격으로 내가 조절. 네. 스프링클러 배양 행동도 한다. 이런 게 있구나. 용어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내 환경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구분하는 것만 했잖아요. 지분 구분, 피복제 구분 이런 것만 했잖아요. 물론 꼭 한두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설 내 환경은 지금 제가 강의를 쭉 이어가자니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졸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는 다음 강으로 끊어서 할게요. 여기는 조금 집중해서 보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 시설 내에서 작물의 재배 환경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